자, 지금부터 삼성전기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업황과 크게 그 주가가 동조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부터 알아볼까요?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업황과 크게 동조된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MLCC 업황과 크게 동조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FCPGA 모두 삼성전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모두가 다 스마트폰에 적용되면서 이 스마트폰 업황과 연계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죠. 그런데 전기차에도 이 MLCC, 카메라 모듈, FCPGA 모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기차 업황과 앞으로 이 삼성전기의 주가가 동조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성전기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앞으로 역할을 해줄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을 먼저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20년 하반기부터 IT 수요가 증가하죠. 가정에서 생활하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 늘어나면서 IT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이 IT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삼성전기의 이 실적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따라서 2021년 초까지는 삼성전기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후에는 더 이상 이 IT 수요가 좋아질 수 있겠어 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내리막이었고요. 최근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실망이 오가면서 계속해서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답답한 흐름입니다. 자, 주가 흐름을 좀 더 확장해서 볼까요? 2016년까지는 삼성전기가 4, 5만 원 수준의 주가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그 주가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업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됐던 계기가 바로 듀얼 카메라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마트폰들이 다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 말쯤에 LG가 사실은 듀얼 카메라를 제일 처음 했는데요. V10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그 V10 모델에 전면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됩니다. 이 듀얼 카메라가 결국 LG는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애플이나 삼성의 듀얼 카메라가 모두 적용되면서 2017년부터는 이 듀얼 카메라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생기면서 이 주가도 이내 상승을 하죠. 듀얼 카메라가 왜 중요하냐면 카메라 모듈 시장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싱글 카메라 모듈과 듀얼 카메라 모듈의 가격은 2배 이상, 3배, 4배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큰 주가 흐름을 보였고 몇 배가 뛰었죠. 이렇게 시장을 미리 내다보는 이런 시각이 매우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뜨기까지는 짧게는 2년, 길게는 2년까지도 걸려요. 몇 배가 뛰었지만 시간이 걸린다. 많은 분들이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시장을 미리 내다보고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듀얼 카메라가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하는 기회를 삼성전기에 줬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MLCC 업황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 바로 전장용 MLCC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요. 이때 MLCC 사업자들이 모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부터 무역 전쟁에 의한 경기 하락 등등으로 주가도 계속 내리막이었고요. 이후에는 스마트폰 업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IT 수요,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서 주가도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한번 레벨업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그럴 때고요.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그리고 전장용 MLCC, 그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IT 수요의 급증, 이것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 다음에 주가의 주요 토픽은 과연 뭐가 될까요? 저는 전기차가 삼성전기의 주가를 또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장의 변화
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삼성전기의 사업 영역 볼까요? 컴포넌트, 광학통신, 패키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컴포넌트는 결국은 MLCC입니다. 다른 수동 소자들도 물론 있어요. 저항, 인덕터도 있는데요. MLCC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MLCC로 대표가 되고요. 이 MLCC가 매출 비중이 48%나 됩니다. 거의 50%나 되는데요. 그래서 이 MLCC의 업황에 따라서 삼성전기의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고요. 이 카메라 모듈인 광학통신이 2021년에 3조 2천억 원 했네요. 32%의 비중을 갖는데요. 카메라 모듈은 거의 대부분 다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세계 1등이에요. 더 이상 시장을 넓히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광학통신이 앞으로 성장성이 좀 제한된 그런 모습입니다. 패키지는요, FCPGA 패키지 기판, 결국 패키지 기판인데요. 이 영역이 2조 했네요. 패키지 영역이 사실은 부가가치가 좀 낮습니다. 부가가치가 그리 높지 못해서, 그래서 이 영역에서 계속해서 삼성전기가 적자예요. 따라서 삼성이 이 패키지 영역에서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자, MLCC가 뭔데 이렇게 삼성전기의 주가를 지배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MLCC는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입니다. 캐패시터인데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래요. 먼저 캐패시터가 뭐냐? 캐패시터는 수동 소자인데요. 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용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원치 않는 신호를 걸러주기도 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요즘 전자기기에는 전원이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복잡한 회로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많이 껴요.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고 전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 캐패시터가 사용됩니다. 요즘 기기들이 소형화, 정밀화 되죠. 부품들의 사이즈도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부품들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용량도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 용량은 키우고 싶고 사이즈는 줄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여러 겹 해서 사이즈를 줄이면서 용량은 키우는 이런 캐패시터가 바로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 MLCC입니다. 스마트폰에는 1000개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TV에는 대략 2000개, 전기차에는 무려 10,000개나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나 TV나 전기차나 점점 더 그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 MLCC의 적용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MLCC 시장 점유율을 보면 무라타가 35%, 삼성전기가 25%, 그리고 다이오 유덴이 15%, 나머지가 한 25% 정도 되는데요. 이미 삼성전기가 시장 점유율 2위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2위나 된다는 건 더 이상 시장을 넓히기 어렵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매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전기차에서 실적 상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지금까지는 IT 수요와 실적이 동조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요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 시장 비중이 점차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학통신, 즉 카메라 모듈 보겠습니다. 맨 앞에 렌즈가 있죠. 그리고 이 렌즈를 구동을 해서 오토포커스를 한다든지 손떨림 방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액추에이터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품들이 실장되어 있는 PCB, 특히 CMOS 이미지 센서가 이 PCB에 얹어 있는데요. 이 PCB까지 해서 주요 부품은 렌즈, 액추에이터, PCB가 되고요. 이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화된 것이 바로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에는 3개에서 5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전면에 하나, 뒷면에 2개에서 총 3개가 이제 요즘은 가장 적은 숫자죠. 그리고 전면에 하나, 요즘은 또 쿼드 카메라까지 나오는데 후면에 쿼드 해서 최대 5개까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단가는 개당 한 5불에서 10불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전기차는요, 최소 8개, 이 8개가 바로 테슬라인데요. 이 최소 8개에서 최대 15개까지 들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단가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비쌉니다. 개당 10불에서 최대 50불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 카메라 모듈의 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LG 이노텍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기는 12%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인데요. 여기에서 삼성전기가 특별히 어떤 그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여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중요합니다.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 1등 테슬라 시장이 그래서 또 중요한데요.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역시 이노텍이 잘하고 있습니다. 70%로 1등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대략 30% 정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에 50만 대의 전기차를 출하를 했고요. 21년에는 거의 2배인 94만 대, 그리고 올해 2022년에는 또 2배인 200만 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2배씩, 거의 2배씩 테슬라의 전기차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 그 전기차 시장도 아주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삼성전기가 얼마나 잘하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요약하면 카메라 모듈이 주가 동력에서 지금까지는 삼성전기에 상당히 소외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 대부분 스마트폰, 그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에 납품되고 있었고 더 이상 시장을 확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자, 다음은 패키지, 기판 영역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사업 영역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지 않고 B2B 사업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그 공부는 좀 해봐야겠습니다. FCPGA는 플립 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위에 반도체 칩이 올라가는데요. 이 칩을 보통은 기판에 연결을 할 때 와이어로 연결을 합니다. 이 와이어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오가는데요. 그런데 이 와이어가 참 전통적으로 그 수율도 높고 그 공정 가격도 쌉니다. 동작도 아주 잘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와이어로 연결을 했을 때 고온 동작,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이 와이어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반도체 칩이 아주 수 기가헤르츠 이상의 아주 고속 동작을 하죠. 이렇게 고속 동작을 할 때 이 와이어가 인덕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인덕터로 작용하면서 다른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와이어를 아예 없앤 것이 바로 이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CPGA는요, 상당히 고속 동작을 하고 또 신뢰성이 아주 높아야 되는 그런 그 패키지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CPU, GPU, AP 같은 이런 고집적 고속 반도체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인 이 와이어 본딩 방식이 단가가 아주 싸다고 말씀드렸죠. 이 FCPGA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 패키지 중에서 가장 그 단가가 높고 비싼 그런 그 제품이고요. 최근에 그 애플의 프로세서 M1에도 이 FCPGA가 적용이 됐고 삼성전기가 대량 납품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G 이노텍이 2022년 2월에 4천억 원을 이 FCPGA 영역에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G 이노텍은 원래 이 FCPGA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애플에 납품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과 그 LG 이노텍의 이 끈끈한 관계를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고요. 삼성전기의 입지가 좀 좁아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네요. 그런데 앞서서 신뢰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동차가 신뢰성을 또 매우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이고, 그래서 전기차에도 이 FCPGA 패키지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HDI, RFPCB 같은 이런 기판들은요, 부가가치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습니다. 2021년까지 다 정리를 했고 이 FCPGA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앞으로는 이 기판 영역에서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이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컴포넌트, MLCC로 대표되죠. 이미 세계 최고예요. 가장 아주 잘하고 있어요. 추가 성장이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기차가 그 시장을 키워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광학통신 카메라 모듈이죠. 이 카메라 모듈의 주류 시장은 지금까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LG 이노텍에 밀리고 있었죠.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패키지는요. 앞서서 FCPGA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패키지 영역이 부가가치가 낮아서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습니다만 낮은 부가가치의 그 제품들은 다 정리를 했고 특히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고부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 삼성전기는 이제 IT 섹터에서 전기차 섹터로 시각을 전환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전기차, 지금 생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기차의 생산도 원활치가 못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 섹터로 시각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언제나 주가는 선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반도체 공급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됐고 앞으로 언제쯤이면 원활해질지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이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의 모든 영역이 사실상 마비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죠. 반도체 생산에는 차질을 빚고 있는데 수요는 급증하면서 이 반도체 쇼티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 흐름은 2021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럼 도대체 언제쯤 이 반도체가 좋아질까요? 이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관계자 반핵관 씨에 따르면 2021년 3분기에 이 반도체 가동률이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이 가동률이 다소나마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어떻게든 반도체를 하나라도 더 사가려고 한다고 해요. 이미 쇼티지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창고에 쌓아두려고 해요. 이런 재고 수요가 최근에는 상당히 좀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사재기죠. 이 사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 사재기 수요가 2022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부터 이 재고 수요도 다소나마 풀리면서 공급은 다소나마 좀 원활해지는 시기는 2022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 말, 2021년부터 이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이 생산 증가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투자를 할 때 이 생산까지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 투자 효과가 볼 시기는 2023년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다소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상반기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하반기부터 다소나마 완화되면서 반도체 투자가 효과가 보이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해볼 건데요. 각 사업 영역의 가치를 각각을 산정을 하고요. 그 가치들을 모두 더한 sum of the part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 영역은 EV EBITDA 지표로 밸류에이션을 해볼 건데요. 이 EV EBITDA 지표가 뭔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EV EBITDA는요,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사업 가치고요. EBITDA는 이자, 세금, 감상비전 이익입니다. 바로 현금 창출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현금 창출 능력 대비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 이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지표들은 분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요. 항상 뭐 대비해서 봅니다.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 대비 이 회사의 가치를 보겠다. 이 사업의 가치를 보겠다. 평가 가치를 보겠다. 이게 EV 에비타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에 감상비를 더하면 현금 창출 능력, 즉 에비타를 구할 수 있고요.
시가총액에 순차익금을 더하면 사업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비타의 멀티플 M을 곱하면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익금, 즉 사업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각각의 컴포넌트, 강통신, 패키지 각각의 사업 가치를 구해보겠습니다. 2022년 말에 예상되는 현금 창출 능력, 영업이익 더하기 감상비는요, 컴포넌트가 1조 6천억 원, 광학통신이 카메라 모듈이 2천억 원, 그리고 패키지, 이 기판 영역이 7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각각의 그 EV 에비타 멀티플은 그 업계의 평균 각각 7, 5, 7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들은 컴포넌트의 경우 이 에비타 1.6조에 그 멀티플 7을 곱한 11조 3천억 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광학통신은 1조 1천억 원, 패키지는 4조 6천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이 멀티플 7, 5, 7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그 각각의 사업 영역의 그 사업자들의 그 평균으로 구했습니다만 전기차 업종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기차 업종은 이 EV 에비타 멀티플이 최소 20에서 많게는 30, 40까지도 갑니다. 따라서 이 멀티플을 곱한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삼성전기가 전기차 섹터로 볼 수 있을 때, 그때가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비사업 가치, 뭐 지분 가치, 순환금 등이 있는데요. 5천억 원 정도가 돼서 총 가치는 17조 5천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이 17조 5천억 원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총 발행 주식수 7,500만 주여서 나눠보면 23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지금 주가 대비 꽤나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다소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삼성전기가 전기차 섹터로 분류되는 그때가 크게 주가가 점프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전기 눈여겨봐야겠네요. 자, 삼성전기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